안녕하세요. 총괄입니다. 오늘은 뇌질환, 심장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로질환에 대해서,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산재보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질병의 특정이 있어야 돼요. 즉, 진단이 되어야 되죠. 뭐 사고가 아닌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이 돼야 됩니다. 즉, 병명이 뭔지 특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로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와 심장의 질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뭐가요? 과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과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재발생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급격한 흥분 논란 공포, 또 재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의 업무가 일상 근로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 또 3개월 기간 동안에 만성과로가 존재할 것, 이러한 요건들이 해당이 되면은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즉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라는 질병이 특정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재해자가, 이 노동자가 과로를 하였다, 즉 과로에 노출되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인미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망진단서 내지는 시체검안서를 봤는데 DOA라 그러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지는 뭐 사망진단서를 봤는데 그냥 심정지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산재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 산재보험을, 유족급여가 되겠죠. 돌아가셨으니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과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검을 했는데 그게 뇌와 심장 쪽 질환이 아니었다. 뭐 신장, 우리 콩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사망이었다. 내지는 뭐 휴게 시간에 뭐를 드시다가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과로의 요건이 아무리 충족이 되더라도 산재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 과로사뿐만이 아니고 직업성 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직업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진행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뭐를 특정을 해야 된다고요? 진단명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과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DOA라든가 어떠한 사인미상에 적혀져 있다. 그래서 즉 사인미상, 왜 돌아가신지 모르겠다, 사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과로사로서, 과로성 질환으로서 진행이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미상이다, 즉 사인미상인데 이분의 의무기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무기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예를 들면 이분이 했는데 그 CKMB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혈액 검사는 물론 했었어야 되겠죠. 혈액 검사 결과상에 CKMB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참고치로 BUN 크레아틴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도 높다라고 한다면은 심근경색이 의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이분의 어떤 EKG라 그러잖아요. 그 심전도 그래프를 봤는데 ST 분절이 상당히 급하다고 하면은 이 역시도 뭐가 심근경색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예비적 진단으로 신비대 현상이, 엑스레이 상에 뭐 신비대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좀 이런 경우에까지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해서 심근경색임을 주장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없다, 즉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뭐 응급실을 실려갔을 때, 뭐 거의 응급실 실려갔을 때 일단 혈액 검사를 했고, 응급으로 혈액 검사를 했고, 또 후송 중에, 즉 우리 이제 구급차를 타고 후송 중에 심전도가 관찰이 되었었고,
그런데 ST 분절의 상승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CKMB 수치가 상당히 급격하고 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를 추정할 수 있다고요? 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근경색이 추정이 되는 분과 되지 않는 분은 이 과로성, 즉 아무리 과로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질병이 특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산재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인 미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과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분이 사망 직전에 혈액 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응급차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는 중에 심전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근경색으로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정이 된다라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뭐를 또 이제는 과로를 입증하게 되면은 만약 과로를 입증하게 되면은 산재 승인은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 뭐 예를 들면 뇌출혈, 심장질환, 과로사 중에서도 사인 미상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직업성 암 중에 폐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